자, 얘들아, 팀즈 화상 수업에서 또 만났습니다. 반가워요. 자, 전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보일의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에 관련된 압력 실험도 쌤이 보여줬고요. 물론 시범 실험이었지만, 자,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 잘 봅시다. P는 압력, pressure, 부피는 V, 볼륨. 보일의 법칙의 핵심 공식은 뭐라 그랬죠? PV는 K. 압력에다 부피를 곱한 건 늘 일정한 상수. 자,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첫 번째 피스톤 압력이 1기압이었습니다. 압력이 P였을 때 내부에 공기의 부피가 얼마였죠? 4V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압력을 2배로 증가시켜줬을 때 압력은 2P였습니다. 압력을 2배로 증가시켜줬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부피는 아까보다 절반이 줄어든 2V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다시 압력을 2배를 증가시켜줬습니다. 2P에서 2배니까 4P 일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부피는 아까보다도 또 절반이니까 V로 감소했습니다. 이거를 정리한 표입니다. 지금 P일 때는 4V, 2P일 땐 2V, 4P일 땐 V. 그래서 얘네들끼리 곱하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모두 4PV가 나옵니다. 즉 보일의 법칙의 조건은 반드시 단서가 온도가 일정할 때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온도가 일정해야 이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압력과 기체의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지금 가나 세 개의 피스톤을 비교를 해보면 가에서 나에서 다로 갈수록 점점 어떻습니까? 압력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외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즉 기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안에 들어있는 내부의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자의 충돌 횟수도 증가하는 거죠. 지금 증가하는 건 요 세 가지입니다. 외부 압력, 기체 압력, 거기에 따른 입자의 충돌 횟수. 그때 이제 감소하는 건 뭡니까? 점점 줄어드는 그 안에 피스톤 속에 있는 공기의 부피는 점점 감소하고 있죠. 4V에서 2V에서 V로.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입자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V일 때는 좀 멀었었는데 2V일 때 좀 더 가까워졌고 V일 때는 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가나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입자의 운동 속도는 모두 같습니다. 입자의 개수 같고요. 이 안에 입자가 몇 개 들었나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수, 압력을 증가시켰다고 해서 개수가 많아지는 거 아니죠.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크기, 개수 똑같습니다. 입자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질량도 같아요. 입자의 운동 속도가 뭐 가까워진다 그래서 더 빨라지거나 그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 입자의 운동 속도, 개수, 크기, 질량은 모두 같지만 압력이 증가함으로써 점점 증가하는 건 기체 압력, 입자의 충돌 횟수. 그러나 점점 감소하는 건 기체의 부피와 입자 사이의 거리. 자, 이 이미지를 보면서 이 PPT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을 정리를 합시다.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이 뭐 있는지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뭐 있습니까? 교과서에 있었던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압력이 낮은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였죠. 공기방울 한번 그려볼래요? 자, 저 밑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작았지만 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
압력이 낮은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저 위로 올라갈수록 수면에 가까울수록 커지는 이유는 수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거는 또 헬륨 풍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대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풍선이 하늘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다가 결국은 터집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면 대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고요. 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를 신고 뛰었다가 착지하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기주머니 속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므로 사람이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또 뭐 있습니까? 펌프식 용기나 보온병의 꼭지를 누르면 압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용기나 보온병 속 공기의 부피가 작아지면서 공기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용기 속의 액체를 밀어내지요. 보일의 법칙의 핵심 그래프입니다. P는 프레셔 압력, V는 볼륨, 부피, P 곱하기 V는 K, 즉 P가 증가하면 V는 감소한다. 네가 증가하면 나는 내려간다. 이런 건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 그래프죠. P가, 자, 그래프 한번 점을 찍어 봅시다. P가 1기압일 때 부피는 60이었다고 쳐봅시다. P가 2기압일 때는 부피는 30, 이런 식으로 3기압일 땐 15, 3기압일 땐 얼마입니까? 자, 이 공식에 넣어서 V를 한번 구해봅시다. 1 곱하기 60은 60이죠. 2기압일 때 30ml니까 2 곱하기 30도 60이죠. 자, 3기압일 때 이게 60이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3에다 뭘 곱하면 60이야? 20이다. 자, 지금 Y축은 부피, 단위는 밀리리터, X축의 압력의 단위는 기압. 여러분 1기압 뭐라고 배웠습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1기압은 1013mbar, 수은주 760mm Hg, 76cm Hg. 기억나지요? 근데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 그림에서 보듯이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갑자기 고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압이 낮아지죠. 이때 고막 안쪽에 부피가 증가하면서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 외부의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막 안쪽에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고막을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귀가 먹먹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귀가 먹먹해질 때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면 유스타키오관이 열리게 되는데, 유스타키오관이 열리면 고막 안쪽의 공기를 밖으로 빼내면서 외부와 압력을 조절하게 돼서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가 뜰 때 갑자기 고도가 높아지면 대기압이 낮아집니다. 저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고 그랬죠? 이때 고막 안쪽에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고막을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귀가 먹먹해집니다.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냐면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면 유스타키오관이 열리게 되는데, 유스타키오관이 열리면 고막 안쪽의 공기를 밖으로 빼내면서 외부와 압력을 조절하게 되어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람이 호흡할 때 폐를 둘러싼 가로막과 갈비뼈가 상하운동을 하죠. 여러분들 갈비뼈 횡격막 있습니다. 갈비뼈와 횡격막은 다른 말로 가로막. 숨을 들이쉴 때는 가로막은 아래로,
갈비뼈는 위로 이동하면서 폐의 부피가 증가하죠. 이때 폐 속에 들어있는 공기 압력이 낮아져서 호흡기를 통해 외부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갑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반대 가로막은 위로, 갈비뼈는 아래로 이동하면서 폐의 부피가 감소하죠. 이때 폐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압력이 높아져 호흡기를 통해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배웠던 보일의 법칙을 정리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온도가 변하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바로 보일의 법칙에 이어서 나오는 샤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40쪽 샤를의 법칙입니다. 140쪽부터 한번 쭉 보세요. 이 단원을 배우게 되면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입자 모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체의 온도와 부피에 관련된 실생활의 여러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0쪽에 보면 함께 시작하기라고 있죠? 함께 봅시다. 뚜껑을 열지 않고 찌그러진 페트병을 다시 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교과서 140쪽에 저 위에 함께 시작하기 봅시다. 여름철에 반쯤 담긴 페트병의 뚜껑을 닫은 후 냉장고에 두면 페트병이 찌그러지는 걸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다시 뚜껑 열지 않고 페트병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자, 밖에다 내놓으면 되겠지요? 이로써 우리는 어떤 걸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증가하는구나. 냉장고 속에 들어갔더니 온도가 내려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온도와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밑에 있는 배움 활동을 보면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이 실험의 목표는 온도가 변할 때 기체의 부피 변화를 관찰하고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준비물은 뜨거운 물, 식용색소, 글리세롤, 온도계, 비커, 스포이트, 링, 스탠드, 차, 파라핀 필름, 송곳, 실 등등 보안경, 빨대 등등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바이알 뚜껑, 바이알 병입니다. 이게 바이알 병의 뚜껑의 한가운데를 송곳으로 뚫었네요. 빨대를 바이알 입구까지 오도록 끼우고 뚜껑과 빨대 주변을 파라핀 필름으로 감는다. 이때 송곳으로 뚫을 때 날카로운 물건을 만지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 손 찔리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을 이용해서 바이알과 온도계를 그림처럼 바이알병 아까 뚜껑에 구멍 뚫어서 빨대를 꽂았지요. 온도계를 그림과 같이 링에 또 고정합니다. 이렇게 링에 2개의 링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65도씨 정도의 뜨거운 물에 담근 후에 빨대 입구에 색소를 넣은 글리세롤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왜 색소를 넣을까요? 이따가 실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물의 온도가 60도씨가 되면 이때부터 물의 온도가 2도씨씩 낮아질 때마다 그림과 같이 색소를 섞은 글리세롤의 아랫부분에 선을 그어서 위치를 표시해보자. 그랬죠. 바이알을 비커에서 꺼낸 후 바이알 입구에서부터 온도에 따라 빨대에 기록한 선까지의 거리를 각각 측정을 합니다. 자, 정리하기 봅시다. 자, 이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바이알 입구에서 글리세롤까지의 거리와 바이알 안 공기의 부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랬네. 바이알 안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작아지면 글리세롤까지의 거리가 줄어들겠죠. 부피가 줄면
온도가 낮을 때 낮아지면 부피가 줄고 부피가 줄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정답 적어 놓으세요. 부피가 감소하면 글리세롤까지의 거리가 줄어든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한 후에 결과를 표에다 기록을 한 겁니다. 지금 온도가 60도씨일 때 바이알 입구에서 글리세롤까지 거리가 15cm였는데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그 거리가 감소하고 있지요. 와, 60도씨에서 50도씨로 10도씨가 내려가니까 절반 정도 가까이 15cm에서 7cm로 감소했구나. 그 입구에서 글리세롤까지의 거리가. 자,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거리가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었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이 실험 데이터 지금 앞에 보이는 거 있죠? 이걸로 여러분들이 교과서 141쪽의 그래프에다가 그래프 점을 찍어보고 한번 그려봅시다. 자, 데이터 다시 한번 적어 놓으세요. 60일 때 15, 58일 때 13.5, 56일 때 11.8, 54일 때 10.1, 52일 때 8.6, 50일 때 7.1 적었나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까? 여러분이 그린 그래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데이터 다시 한번. 자, 이 데이터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요.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도 커졌죠. 그 사이의 거리라는 건 그 사이에 존재하는 기체의 부피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졌네? 아,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평가하기에 지금 앞에 보이는 또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를 옳게 작성했으며 해석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 평가를 해봅시다. 자, 해석을 올바르게 했습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보면은 142쪽에 자 갑시다. 142쪽 과학자 이야기. 샤를은 프랑스의 과학자로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연구한 1787년에 샤를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샤를은 뭐라고 그랬냐면 보일과 좀 달라요. 보일의 법칙은 뭐였습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꼭 붙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늘어난다. 기체의 부피는 늘어난다.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T였죠. 템퍼리처. 부피도 늘어난다. 그래서 비례관계인데 자, 이 그림도 이해되죠? 압력이 1기압에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1기압일 때 부피가 V였다면 온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뭐 처음보다 뭐 몇 배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공식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더 온도가 높아지니까 더 부피가 증가했네요. 그러면 샤를은 실험을 통해서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한 양의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수소기체, 산소기체, 염소기체 많이 있잖아요. 기체의 종류도. 그 종류에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의 기체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법칙, 샤를의 법칙을 1787년에 발표한 분입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입니다. 아까 보일의 법칙은 뭐였습니까? P에다가 부피 V의 관계는 반비례한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비례하긴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0에서 시작하지 않죠. 0도실 때 부피가 0에서 시작한다면 0이란 얘기인데 사실 0도실 때 부피가 기체의 부피는 0은 아니거든요. 일정한 부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숫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어느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0도실 때 부피가 이제 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아무튼 0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0이 되는 순간이 있다 이거야. 이거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세요. 그래서 이제 0이 아닌 수치에서 시작해서 비례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샤를은 다시 한번 프랑스의 과학자,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연구한 사람. 그래서 아까 샤를의 법칙 지금 보이는 PPT가 좀 어두울 수 있는데 샤를은 뭐라고 그랬냐면 압력이 일정할 때 반드시 조건이 압력이 일정할 때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였죠. 다시 한번 보일의 법칙 기억해 봅시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건 항상 일정한 상수이다. P와 V는 반비례한다. 그랬죠? 근데 샤를의 법칙은 조건이 압력이 일정할 때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떠한 기체든 관계없이 온도가 1도씨 오를 때마다 0도씨 때 부피에 얼마? 273분의 1씩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모르겠죠? 어떤 기체가 있습니다. 어느 용기 안에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0도씨 때 부피가 273ml였어요. 부피의 단위가 ml였죠? 0도씨 때 부피가 273ml였어요. 온도를 점점 올리면 점점점 커지겠죠. 273, 274 쭉쭉 해서 273의 정확히 2배가 얼마입니까? 546이죠. 546이 됐을 때 온도가 정확히 몇 도일까요? 한번 계산해 볼래요? 이 공식에 의해서 0도씨 때 부피가 273이었어요. 273.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546이 돼야 돼. 돼야 돼요. 그러려면 273에다가 273을 곱해야 되겠죠. 요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게 273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이게 지워져서 얘랑 지워지잖아. 273만 남아야 되니까 273도씨 섭씨 273도씨가 딱 됐을 때 정확히 처음에 0도씨 때 부피의 2배인 546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해됩니까? 샤를의 법칙의 공식은 VT라는 건 T도실 때 부피입니다. V0는 0도실 때 부피입니다. 샤를의 법칙의 공식은 VT 이꼬르
V0 더하기 괄호 열고 V0 곱하기 273분의 T입니다. 자, 여기서 T라는 건 온도, 어떤 온도, 섭씨 온도. V0는 0도실 때 부피, VT는 T도실 때 부피. 자, 다시 한번 이거 지금 방금 설명했던 거 공식에다 집어넣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0도실 때 어떤 풍선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273ml였어요. 자, 그러면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273도실 때는 최종 부피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V0에다 273을 집어넣고 0도씨 때 부피니까 더하기 괄호 열고 273 곱하기 273분의 T. V0 대신에 273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괄호 안에 있는 게 뭐가 나옵니까? 몇 도실 때 27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약분돼서 273만 남죠? 273에다 273을 더하면 546이 되네. 따라서 와, 0도실 때 부피의 정확히 2배가 되는 온도는 섭씨 273도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걸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산하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샤를의 법칙의 조건은 반드시 압력이 일정할 때라고 얘기했죠. 기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기 안에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이때 부피가 커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점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자, 그러면 밑에 142쪽에 여러분 교과서 142쪽에 활동 추리하기가 있어요. 찌그러진 탁구공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본 상식으로 잘 알고 있죠?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잠시 후에 탁구공이 다시 펴진다. 이거 기체 입자의 운동과 관련해서 설명해보자 그랬죠. 어떻습니까? 따뜻한 물, 뜨거운 물에 찌그러진 공을 넣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분 입자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지는 원리입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은 143쪽에 풍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풍등이야. 풍등이 뭡니까? 풍등은 석가탄신일 날도 우리가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대나무와 한지로 만들고 열기구의 원리를 이용해서 공중에 띄우는 일종의 풍선입니다. 풍등에 달린 고체 연료에 불을 붙이면 풍등 안에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기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풍등 안에 공기의 부피가 커지면서 풍등이 하늘로 떠오릅니다. 자, 풍등에 달린 고체 연료에 불을 붙이면 풍등 안쪽에 기체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부피가 커지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또 뭐 있을까요? 마이너스 196도씨가 질소의 끓는 점이거든요. 이 이하로 내려버리면, 이 온도 이하로 내려버리면 질소가 N2, 질소가 액체 질소로 바뀝니다. 이 온도 이하로 매우 낮은 액체 질소에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넣게 되면 풍선의 크기가 작아지죠. 자,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부피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변하면 부피도 변하는 현상이 또 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아버지 자동차는
여름철에 덥잖아요. 여름철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여름철보다 여름철에는 바퀴가 빵빵하고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바퀴 안에 공기의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자동차 바퀴에 공기를 더 넣어주면 좋지요. 그 밖에 또 뭐 있습니까? 샤를의 법칙에 관련된 거, 아까 처음에 나왔던 물이 반쯤 담겨있는 페트병의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페트병 안 공기의 운동이 둔해지죠. 따라서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여 페트병이 찌그러지는 거죠. 액체질소 다시 한번 정리. 액체질소에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을 넣으면 온도가 낮아져서 공기의 부피가 작아짐으로 풍선의 크기가 작아지고, 풍선을 액체질소에서 꺼내면 온도가 높아져서 공기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므로 공기의 부피가 커져 풍선의 크기가 다시 커지는 거죠. 자, 배운 내용 정리하기 이거 하고, 1번 압력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이 바로 오늘 배운 샤를의 법칙이었죠. 공식 기억나죠? VT 이꼬르 V0 플러스 괄호 열고 V0 곱하기 213분의 T 괄호 닫고, 잘 기억해서 계산 문제도 잘 풀어봐요. 자, 2번 차가운 빈 유리병 입구에 물을 묻힌 후, 자, 이 실험도 집에서 한번 해봅시다. 동전 올려놓고 손으로 유리병을 감싸주면 동전은 어떻게 될까? 손으로 유리병을 감싸주게 되면 체온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공기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동전이 들썩거리죠. 차가운 빈 유리병을 손으로 감싸주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내부에 있는 공기들이 저 위에 올려놓은 동전을 밀어내는 원리입니다. 오늘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얘기한 샤를의 법칙